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야 모두 정치인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호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예, 1990년도에 공채로 입사해서요. 예. 23년 동안 6분 대통령 모셨습니다. 여섯 번의 대통령을요? 대통령 예. 그럼 더 잘하시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습됐는데 어제 사건 화면도 좀 공개가 됐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경호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전 경호하고 저희 경호에서는 근접 경호로 나누는데 예. 여기는 이제 전문 경호원이 없었다고 이제 치고 아직 확인 중이지만 예. 사실은 전체 저희 같은 이제 경호 전문가가 나갔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예.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거리 여기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저희 촉수거리라고 하는데 촉수거리. 예. 촉수거리가 뭡니까? 촉수거리는 이 손이 닿아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대개 우리는 1.5m라고 합니다. 1.5m. 네, 1.5m 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접 경호원 이외에는 근접 못하게 한다.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하지 안 못하게 한다. 그걸 다 확인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버퍼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버퍼존. 왜냐하면 예. 제가 네. 이 앵커님이 위에 있을 때 제가 이쪽에 있으면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버퍼존 내에 내가 근접해서 손을 뻗쳐서 VIP를 보호할 그 장소 거기에는 확인된 사람만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경우에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법적으로 보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는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 경찰 경호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경호 대상은 쉽게 얘기해서 당선자에서 당선이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당 대표로 해서 유세가 시작돼 가지고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청이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 경우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경찰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도 저희도 이제 저 경호처 어떤 그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의 마지막에 주요 인물 중에 경호처장이 주요 인사로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왕세자가 오셨을 때 할 때는 아니면 뭐 미국의 이제 사무총장이 오셨다. 근데 우리 경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청이 강력할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판단해서 도와줘서 그 경호 대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만약에 이게 행사가 이게 뭐 장소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인 어떤 인파 때문에 어떤 위해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할 경우. 그 사전에 이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접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사전에 미리 방문 지역을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경호라고 하는데 사전 경호요. 그래서 대통령 일정을 예를 들어서 잡을 때는 그 비서실 일정 담당만 가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도 같이 갑니다. 어떤 행사를 갔을 때 여기에서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과연 대통령이 내렸을 때 승하차 지점이 앞에서가 맞는지 뒤에서가 맞는지 그다음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PI가 중요하거든요. 프레지던셜 이미지. 그거 이미지도 같이 도와가지고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게 경호처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는 첫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이 생긴다. 이럴 때는 특히 승하차 지점. 이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내리셔가지고
그 어떤 단상이랄지 그 행사장까지 가는 이동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경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지금 야당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좀 더 근접 경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맞아요. 선거가 98일 남았거든요. 때문에 맞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저도 이제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대통령 퇴임하시고 예. 할 근무도 해봤거든요. 예.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경호 인력도 줄어들고 장비도 줄어들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인원으로 하는 건데 굳이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인원들 중에서 예. 그 당직자 중에서 솔직히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당직자들. 이를 예. 갖다가 동원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예. 우리가 그걸 갖다 같이 경호원으로 대신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완장을 표시한달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표식을 정한달지 해가지고 표식을 정해서 그 사람들만 네.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을 한다면 좋겠고 아.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나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뭐 부부로 가져간달지 예. 아니면 진짜로 우리 경호원인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근무도 하고 경찰관이 그렇게 주변에 합니다. 4, 5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명수도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과 근무 잘하신 의사가 있고 예. 외과 의사가 예, 있고 예.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아, 있듯이 전문 분야가 있듯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쪽 제가 이제 쭉 살펴봐도 그 외곽의 어떤 질서 유지랄지 예.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치중한 걸로 알고 있고 아. 경호에 관련된 전문 인력은 경찰이나 경호처나 따로 있습니다. 예. 이 해외에서도 정치인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정치인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23년 있으면서도 미국하고 같이 예. 근무도 같이 해봤고 그런데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도 좀 제가 좀 예, 말씀드리기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예. 외국에서 유학 올 정도로 경호처의 수준은 솔직히 높습니다. 예, 그럴 예. 때 얘네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 특히 세 가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서로 서로 어떤 교훈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예. 토의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요번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네. 레이건 대통령이 존 힝클리 25살짜리한테 행사 다 끝나자마자 행사 끝나고 나오시는데 이제 총으로 네. 맞아서 레이건 전 대통령 피습 당시에. 피습 당시에 예. 그럴 때 나중에 힝클리한테 도맹 동기가 과연 뭐였니? 라고 예. 질문하니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조디 포스터한테 어떤 영화 배우한테 잘 보이게 해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정치적인 목적은 정치적 아니었고. 목적. 예. 또 좀 정치적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존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이동하다가 사실 오스왈드에 의해서 저격당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오스왈드가 루비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동기랄지 이런 것들이 싹 묻혀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범행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왕설래하고 아직도 의문이 있고 막 그렇게 한 상태니까 예. 지금 이 어떤 범죄자 예. 지금 이 사람들도 잘 보호를 해서 예. 그거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알 필요가 배우가 있겠고. 있는지 여부도 예.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베 사례인데 예.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개인 예. 금전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안이 파산됐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아베한테 엄마가 직계해서 정치 후원금을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아베를 집안이 했다. 어려워졌다? 예,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예.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기를 좀 우월하게 보이는 과시욕에 그런 과시욕, 따라서, 예. 관심 하는 경우도 끌기 있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어떤 예. 원한 관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네. 극단적인 정치, 특히 유튜버들이 또 채널을 통해서 혐오 정치가 더욱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정치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또 공부하신 것은 없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깊게는 예. 아니어도 예. 사실 미국에서 그 범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이요? 예. 범죄 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더 깊게 해주시겠지만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 어떤 단순한 이런 테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계획적으로 했을 때 이 계획적인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일어났을 때 테러의 개념을 바꿔버렸거든요. 예, 예. 테러범이라는 것들은 뭐 우울하고 정신병 경력이 있고 했는데 나중에 9.11 테러 사건을 갖다 다 확인해 보니까 고학력자에다가 집안도 예, 저기 가정도 예.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랬듯이 요번에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고 요다음에 이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파적 어떤 진영 정치, 네. 팬덤 정치가 솔직히 문제가 아닌가. 예. 또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아까가 9.11 테러했던 거는 정치적인 거고 예. 요거는 정치 쪽보다도 어떤 진영 정치, 네. 예. 어떤 팬덤 정치가 이렇게 좀 심해진 게 아닌가. 좀 그게 좀 우려됩니다. 네. 네, 지금 진영 정치 또 팬덤 정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정치 테러가 사실 뭐 아까 해외 사례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진영 정치나 팬덤 정치가 좀 이렇게 극화될수록 네. 이런 공격적인 성향들이 드러나는데 네. 이런 문화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하고 9/11 사례하고 예. 이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위기 관리, 특히 위기 관리 부분을 진단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전처도 세우고 이랬듯이 예. 우리도 이 사회 여야 이 리더들부터 예. 정치 리더들부터 만나서 정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음. 안전 분야만 네. 소방, 경찰, 국정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시기가 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 지금 모방 테러 범죄 네. 위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 그게 예.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튜브만 봐도 폭탄 테러 제조 기술서부터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네. 경호 같은 게 어떻게 사각 요소인지 음. 이 어떤 요번에 사례도 이렇게 쭉 제가 살펴보면 예. 이분도 고도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아. 테러 방법을 이유는 예. 사각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아. 첫 번째는 왜냐면 경호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중에 예. 위를 안 보는 심리, 뒤를 안 보는 심리가 있거든요. 경호원들도 보면 대통령이 앞으로 쭉 지나가거나 저기 정치권자 앞에 들어가면 뒤쪽을 잘 안 봐요. 예. 그러니까 뒤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적극 지지자인 양 그걸 갖다가 위장했잖아요. 무장을 예. 해제시켰죠. 그렇죠. 위장이니까 우리 편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선 이게 네. 예, 옆에 근접하게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됩니다. 예. 아. 근데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 네. 그 후보자들이 직접 유권자들이랑 악수하고 명함 나눠주고 이런 이제 선거 유세를 벌일 텐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까? 그게 가장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제가 모시는 그 대통령, 예, 예. 그다음에 총재 예. 이분들을 먼저 설득시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6분 경호 입장에서 예, 말씀하시는 경호 입장에서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보면 사실은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때가 모시기가 초기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야, 너 나 괴롭히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쪽으로 못 가게 해?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네, 예. 네. 내가 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네. 우리 딱 1년 지나고 저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위의 사례가 어떻고 예.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신 후에는 네.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쉽게 얘기했던 뭐 저기 이명박 대통령, 예.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친경호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예. 경찰에서는 지금 전담 보호팀도 조기에 가동하겠다 여러 대책을 지금 네. 세우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빨리 그렇게 발표한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 예. 그러냐면 전담 경호 인력이 나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경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 경우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몇만 가지 그 우발 상황까지 네. 포함한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잘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할 때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서도 경호실에서 같이 저희들이 경호처에서 네. 경찰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 같이 뽑아다가 같이 교육하고 세미나도 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원들이 가서 배치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이 경호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정치인 테러 막을 수 있는지 여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담보호팀 조기 가동은 적당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송경환 신한신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